짠! 안녕하세요. 건실한 배우되기 프로젝트의 배우 안세희입니다. 오늘은 얼음물을 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Cheers! 먼저 근황 공유를 할게요. 지난 목요일에는 안톤 체호프의 벚꽃동산을 관극했습니다. 전에 제가 오디션을 냈는데 아냐 역할의 오디션 지원을 했는데 합격하지 못했던 그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제가 벚꽃동산을 희곡으로만 읽었었는데요. 희곡으로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대사들도 있었는데 이거를 무대화해서 연기를 하니까 배우들의 해석으로 이해 안 가는 대사를 이해가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즐겁게 봤습니다. 네, 또 범이가 밥을 빼먹고 있어서 조금 소음이 들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게 벚꽃동산이 러닝타임이 165분인데다가 인터미션 포함이지만 165분인데다가 하필 좌석도 1열인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으면 어쩌지? 내가 1열에서 졸면 어쩌지? 이렇게 긴장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몰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러시아 문화가 고증이 잘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는데요. 러시아 의상도 꽤나 고증이 잘 된 것 같았고 성호를 그을 때 그 천주교, 선호 가톨릭 성호를 그을 때 배우들이 머리, 가슴, 오른쪽, 왼쪽으로 긋더라고요. 근데 보통 가톨릭에서는 머리, 가슴, 왼쪽, 오른쪽 순서로 긋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순간적으로 생각했는데 아, 러시아 정교에서는 성호 방향이 반대였지? 하는 게 갑자기 떠올라서 되게, 와, 고증이 정말 잘 됐다 생각이 들면서 기뻤어요. 또 은근히.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양 수업으로 러시아 문화와 예술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배웠습니다. 러시아 정교에서는 성호 방향이 반대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재밌게 봤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미국 문화나 영국 문화에는 그래도 좀 익숙한데 러시아 문화에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을 아직 접해본 적 없는 분들께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벚꽃동산은 변화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의 러시아는 귀족 사회의 몰락을 겪게 돼요. 근데 이것을 주인공 라넵스카야 가문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거시적인 문제를 미시적인 측면에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라넵스카야의 집이, 이 가문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 때문에 벚꽃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근데 이 귀족들이 현실 감각이 없어가지고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빚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없습니다. 잘 되겠지. 뭐 고모가 돈을 빌려주겠지. 뭐 이런 속편한 소리만 합니다. 근데 농노 출신인데 완전 성공한 사업가인 루파인이란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제 또 이게 20세기 초에 사회의 변동을 보여주죠. 이제 신분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이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20세기 초에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 사업가인 로파인이 이 땅을 별장으로 내놓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익화해서 벚꽃동산을 조금 없애버리고 수익화해서 땅을 지키자는 거죠. 이 저택도 지키고. 왜냐하면 로파인은 어렸을 때 라넵스카야한테 엄청 돌봄을 받은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당했을 때 돌봄을 받은 기억이 있어서 이 가문에 되게 애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저택과 땅을 지키려는 생각으로 별장으로 내놓자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가문의 과거 가정교사였던 빼짜 선생님은 만년 대학생인데요. 20대 후반인데 여전히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떠오르죠? 제가 대학을 좀 오래 다녔거든요. 아무튼 이 빼짜 선생은 벚꽃동산을 떠나 이상을 쫓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라넵스카야의 딸 아냐, 제가 지원했던 배역인 아냐, 17살 아냐를 완전 홀려요. 그 이상으로. 근데 또 그렇지 않습니까? 10대 후반 그런 이상을 쫓기에 너무
취약한 시기죠. 취약하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 10대 후반 완전 몰입할 거 아닙니까? 그 이상에. 그래서 그 둘이 플라토닉 러브를 해요. 둘이 연인 관계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플라토닉한 관계라고 말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안 이꼽게 빼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희곡을 읽었더라면 혹은 연극을 봤더라면 빼짜에게 공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뭔가 혁명을 주장하고 이상을 쫓고 이런 거에 되게 심취해 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에 좀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빼짜에게 공감해서 러시아 혁명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솔직히 빼짜의 말로만 하는 이상에 딱히 공감되진 않았고 그리고 20대 후반 남성이 10대 후반 여성을 플라토닉한 관계라고 하지만 그렇게 사귄다? 저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연극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 배우님이 아냐를 맡으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 어떤 배우가 맡았는지랑은 무관하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아냐가 희곡에서 묘사됩니다. 반면 이 빼짜는 굉장히 20대 대학생이지만 늙었고 허름하고 자신을 꾸밀 줄 모르고 굉장히 그리고 그 배우님은 되게 젊은 배우님 같았지만 정말 인공적인 수염을 그리고 나와가지고 완전 그 장도연이랑 양세찬이 연기했던 거 뭐죠? 아무튼 장도연과 양세찬이 연기한 그런 그 꽁트에서 양세찬이 했던 것처럼 진짜 이상한 수염을 그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어이가 없었고요. 아무튼 간에 이 희곡 분석을 하는 연구자들이 제가 이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희곡 분석하는 유튜브 영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희곡 분석을 하는 연구자들이 이 극의 갈등 구조를 이상 vs 현실 vs 과거의 영광, 그러니까 전통으로도 분석을 하던데요. 물론 이건 정말 이 장막극을 정말 단순화해서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공감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전통을 뜻하는 그 귀족 가문들이 들은 채도 안 하고 벚꽃동산은 가장 아름다워요. 백과사전에도 등재돼 있다고요. 하는 거기에 혹은 현실적으로 벚꽃동산의 벚지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별장을 지어야 합니다. 혹은 혁명을 해야 해 하는 이상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로빠인에게 가장 공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희곡이 로빠인의 입장을 가장 대사적으로 많은 비중을 실어주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로빠인에게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은 아씨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둘째 조에게 공감을 하는 것처럼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벚꽃동산을 왜 안 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벚꽃동산은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고 자신이 거기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고 너무 아름답죠. 지키고 싶죠. 하지만 못 지키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 와중에 돈이 없어서 빚을 져서 못 지키는 와중에 프랑스로 가서 돈 흥청망청 쓰고 어떤 남자한테 새로운 남자와 사랑을 해서 그 남자를 돌보느라 다 쓰고 구걸하면 다 주고 돈 빌려달라면 다 빌려주고 파티하면 다 부르고 뭐 음악가들 팁 줄 거 다 주고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또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불안할 거면 왜? 그걸 현실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냐고요. 그리고 빼짜랑 아냐도 그래요. 마지막에 이상 막 쫓으면서 마지막에 아냐가 벚꽃동산을 떠나면서 스포일러 알ert 아직 안 보신 분 있다면 죄송해요. 뒤늦은 사과. 아무튼 그래도 다 이 정도 스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냐가 떠나면서 제가 여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엄마 벚꽃동산을 꼭 되찾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영화 기생충에서 마지막에 아들 기우가 아버지 꼭 돈을 벌어서 그 집을 사서 구해드릴게요 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절대 불가능. 절대 안 되죠. 너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제가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 이미 찌들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벚꽃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벚꽃동산에 출연한다면 어떤 배역을 맡고 싶으신가요? 제가 같이 봤던 친구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맡아보고 싶은 역할은 아냐. 왜냐면 뭔가 되게 너무 러블리하고 그리고 그 빼짜 선생에게 빠지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얘는 자기 엄마랑은 다르게 약간의 현실 감각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아냐 역할 맡아보고 싶고 그리고 로빠인 역할 맡아보고 싶습니다. 뭐 성별이 상관없다면요. 근데 이제 그냥 현실 속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나랑 가장 잘 어울리는 캐릭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랑 친구가 모두 동의한 것인데 두냐샤인 것 같아요. 두냐샤가 여기 나오는 하녀거든요. 근데 되게 두냐샤도 러블리하고 사랑을 쫓아요. 두냐샤 발음이 어렵네요. 두냐샤가 야샤라는 하인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입니다. 이 희곡에서 야샤를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 좋아하면 짝사랑하면서 보이는 그 러블리함도 좋고 그리고 뭔가 제 이미지상 귀족딸보다 하인으로서 아가씨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여러분은 제 이미지에 대해서 뭐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가요? 한번 뭐랄까 MBTI처럼 너는 이거지 이렇게 벚꽃동산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벚꽃동산 읽어봤거나 극을 본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어떤 역할이 어울리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저한테 제일 안 어울릴 것 같은 역할은 바랴입니다. 바랴는 라네프스카야의 양딸이고 아냐의 언니인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약간 좀 차가운 듯한 캐릭터였는데 저는 현실적이고 뭐 그런 캐릭터가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그렇게 벚꽃동산을 재미있게 봤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티니핑 마지막 연습을 했습니다. 마지막 런스루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본사에 보내야 되는데 제가 맡은 역할인 아름핑을 하는 배우가 2명이었거든요. 그날 온 사람이. 근데 좀 저 말고 다른 배우가 좀 이미 지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촬영 버전에서 춤출게요. 이렇게 자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안무 감독님이 제가 안정적이고 연기도 괜찮다면서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자원해서 촬영에 들어가자마자 오프닝 넘버에서 대차게 안무를 틀리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웃겨서 영상에 그대로 들어갔죠. 제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래도 다시 침착하게 원래의 안무로 돌아갔고요. 왜 틀렸냐 하면은 제가 A 대사가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바로 노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하는 배우가 실수를 한 줄 알고 지금 노래가 나오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빠져 있다가 실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노래가 나오고 나서 A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안무를 틀렸고요. 그래도 안무를 다 외웠습니다. 헤헤헤헤헤 드디어. 그렇게 엄청 재밌게 실전처럼 너무 신나버려서 막 립싱크까지 하면서 엄청 크게 액션을 해야 되거든요. 인형탈을 쓰면. 그래서 엄청 크게 액션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재밌게 마지막 춤추는 영상을 찍고 왔습니다. 이제 티니핑 다 외웠어요. 정말 기쁩니다. 어린이날에 김포에 있는 공원에서 행사를 뛰는데 김포에 가서 공연 잘 하고 올게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농구 교류전에 다녀왔어요. 제가 여자 농구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초보팀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초보팀이랑 경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너무 분하게도 2시간가량 경기하는 동안 한 골도 못 넣는 이런 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리바운드랑 어시스트를 많이 해서 그건 좀 뿌듯해요. 공에 대한 집착을 그냥 아주 부려가지고 점프볼
나오게 하거나 상대방이 갖고 있는 공을 그냥 냅다까리 뺏어버려서 아주 그냥 도토리를 안고 있는 다람쥐처럼 공을 안고 있는 상대팀에게서 매정하게 도토리를 뺏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는 우리 팀이 이겨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렇게 수업에 가니까 코치님이 경기 영상을 다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수업에서 배운 기술이 하나도 안 나왔냐. 주장이 지금 부상으로 부재하니까 세이가 실질적 주장 아니니 하면서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주장이에요. 절대 안 돼. 절대 말도 안 돼. 왜냐면 저는 리더인 것보다 팔로워인 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했지만 이 얘기 빼야겠다. 왜 배운 기술이 하나도 안 나왔냐 하셔서 좀 속상했지만 앞으로 경기 때 더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도 모두 다 같이 차분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배운 기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안데르센 공연 일기. 오늘도 안데르센 공연을 하고 왔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안데르센 공연을 했고 내일 공연하고 토요일 2번 공연하면 이제 공연은 끝이에요. 그래서 뭔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안데르센 공연을 가는데 화장품 파우치를 안 챙겨 나온 거예요. 와, 그래서 편의점에서 진짜 온갖 가는 길에 있는 모든 편의점에 들려서 급하게 가장 그나마 괜찮을 만한 머리끈을 사고 동료 배우한테 아이브로우를 빌려서 눈썹을 그려서 눈썹을 제외하고는 모두 쌩얼인 채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죠. 사실 저희 팀은 분장이 필수는 아닙니다. 요즘 좀 많이 올라가는 사실주의가 아닌 연극 공연에서는 분장 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지금까지 안데르센 공연에서는 제가 나름 섀도우도 하고 쉐딩도 하고 볼터치도 하고 올라갔는데 배우가 탈코르셋을 해버리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 중 저희 다른 배우와 다른 스텝 중 아무도 그 누구도 저의 분장 상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정말 안 친하긴 한가 봐요. 근데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이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장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르는 것이 배우의 일의 일환일까? 배우의 일의 일부일까? 화장하는 것은 무대에 오르는 준비의 일종일까?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나의 일에 포함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정돈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톤에 맞게 내 자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어린 안데르센 공연에서 어린 안데르센 역할에게 분장은 필수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개구장이 어린아이가 예쁘게 화장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피부결이 곱고 싶은 건 어린 안데르센이 아니라 그걸 연기하는 배우인 안세희의 욕망이 투영된 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연에는 죽은 깨를 마구 그리고 올라가 보려고요. 그리고 어린이 관객 1화도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솝 이야기에서 이솝 말고 훌륭한 동화 작가 알아요? 하니까 뭐 유니콘 책 이런 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막 배우들이 안으로 시작하는데 하니까 힌트 주니까 안 들려요. 안 알려줌. 안대로 시작하는데 하니까 안 돼요 이러면서 장난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막 오늘 공연에서는 맨 마지막에 사진을 찍는단 말이죠. 그때 어떤 아이가 부모님한테 아이 사진은 찍고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공연 중간에 반응이 되게 없어서 좀 슬펐는데 나갈 때 아이들이 유치원 버스 타기 전에 또 보고 싶어요. 막 엄청 재밌었어요. 이렇게 우렁차게 말을 하는 걸 뒤에서 들어가지고 전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내성적인 아이들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오늘의 안데르센 공연 일지는요.
오늘 좀 지금까지의 공연 중에서 좀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안데르센을 공연한 지 이제 만으로 한 달이 되었는데요. 모든 톤이 똑같고, 대사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왠지 모르게 매너리즘에 젖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어째서 매주 갈수록 내가 잘해지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퇴화하는 느낌이 들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쩌다 보니까 톤을 조금 다르게 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정말 미묘하게 조금씩 바꾸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살릴 부분은 더 살리고 애드리브도 넣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따라 좀 더 캐릭터가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억지로 텐션을 끌어다 쓸 때보다 에너지가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르게 치니까 다른 배우들도 톤을 조금씩 다르게 치더라고요. 오늘따라 어른 안데르센이랑 어린 안데르센 호흡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어른 안데르센이 엄청 과하게 막 귀여운 척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어린 안데르센이 정적을 잠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따라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적을 정말 이렇게 언어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제가 좀 더 잘 받아줬던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어른 안데르센이 과하게 귀여운 척하는 게 더 돋보였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때 애기들이 엄청 많이 웃었습니다. 역시 개그도 받아주는 사람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대사, 똑같은 감정, 똑같은 행동하는 게 솔직히 좀 재미없다고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대사, 똑같은 행동인데도 새로운 걸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심지어 성냥팔이 소녀 슬픈 파트 할 때는 눈물도 찔끔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수도 하나 했는데요. 원래 문어마녀를 따라하는 장면에서 다리를 갖고 싶으면 목소리를 내놔라 라고 해야 되는데 인어공주야 인어공주야 목소리를 갖고 싶으면 다리를 내놓아라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이고 반대로 말했네 라고 하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완전 빵 터져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어린이들 웃는 것도 너무 좋지만 선생님들까지 웃길 때 저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읽은 책 티아고 호드리게스의 소프루에 대해서 좀 리뷰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벌써 25분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 소프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건실한 배우 되기 프로젝트의 배우 안세희였습니다. 짠!